먼저 걸어온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같은 공간에서 일과 삶이 연속되기 때문에 집이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일을 할 때 100점짜리로 살았던 거를 아빠로서도 100점, 남편으로서 100점, 모든 걸 다 100점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건 할 수가 없는 건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는 그럭저럭 괜찮은 엄마. 완벽하게 다 잘하려고 하지 말자. 대충 하자. 대충이란 벌레를 키우자. 어떻게 애새 키우면서 일하시면서 네. 뭐 솔직히 진짜 많이 듣는데 계속 얘기하면 대충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대충이라는 벌레를 여러 개를 키우면은 그 벌레가 큰 벌레가 되는 거거든. 워킹맘, 워킹파더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 바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예상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한 번쯤은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아마 누구나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워킹맘이 되고 가장 마음이 아프셨던 때는 언제였나요? 저는 애를 주 애착자가 제가 아닌 걸 처음 받아들였을 때 되게 마음 아팠어요. 아빠를 더 좋아하고 이모님을 더 좋아하고 하는 게 되게 마음 아팠어요. 처음에는 사회에서 그리는 그런 엄마의 조건이 아기가 엄마 바라기지인데 가장 디폴트의 덕망 같은 거를 이루지 못했다는 게 실패한 엄마 같은 느낌도 들었어서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2살 때까지 너무나 저를 아빠보다 아래로 생각해가지고 너무나 저를 후순위로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난 사실 엄마가 좋았어. 일을 내가 많이 해서 아빠를 너무나 좋아하고 앞으로도 그럴 줄 알았는데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풀렸던 것 같아요. 저는 실은 출근하는 순간 집을 까먹고 퇴근하는 순간 일을 까먹는 사람이기는 해요. 근데 특히 올 한 해가 투자도 힘들고 스타트업도 힘들고 이제 이러면서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콜을 하고 있는데 소리가 어느 순간 되게 많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콜 딱 끝나고서는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서 방에서 딱 나오니까 애들 3명이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엄마 많이 화났어?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네한테 화난 건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엄마가 우리한테 화난 건 아닌 건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일을 집에 끌고 와서 감정적으로 끌고 오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걸 끌고 왔구나 라는 거에 좀 요즘 되게 그래서 올해가 좀 되게 힘들긴 했었어요. 나의 의지와는 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꾸 어떻게 좀 잘 조절을 해야 되나 연습을 좀 하고 있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엄마의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들어봤다면 이제는 회사에서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킹맘이기에 회사에서 혹은 나의 일하는 데 있어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육아 컨텐츠니까 지금 엄마 아빠가 읽고 싶은 컨텐츠를 오늘 저희가 써서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에디터, 뭐 CS 다 저희는 육아 경험 우대로 채용하고 저도 제가 아기 낳기 전에는 뭐 산후 탈모 제품을 뭐 산후조리 기간에 노출시켜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기 낳고 한번 머리 빠져보면 나중에 3개월부터 빠지는 맞아. 아기가 없으면 되게 과학적인 현상이어서 막 공부해야 되는 건데 그러네. 아기를 한번 낳아보면 3개월부터 추천하세요 뭐 그러네. 이렇게 되니까 육아 경험이 되게 우대인 회사입니다. 그렇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하면은 이제 투자한 회사 포트폴리오가 한 10개 정도가 넘어가는데 엄마처럼 포트폴리오 대표님들을 좀 대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들 이 세상 똑똑한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되게 에고가 강한 분들이 많은데 딱 3살짜리 아들이랑 똑같아요. 그럴 수 있어. 내가 아니야. 애 키워본 거랑 진짜 비슷해요. 지켜봐, 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포트폴리오들 대할 때 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코니는 사실 부모의 삶을 쉽고 멋지게라는 모토를 비전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회사예요. 저희는 제조를 직접 하다 보니까 육아의 경험 자체가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에요. 써봤어야 네, 아이를 길러봐야 불편함을 알거든요. 네네네. 가끔 저희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이 이거 나 너무 힘들어.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부터 제품 개발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미 다 출산을 다 해보고 아이를 다 길러본 육아맘 육아빠기 때문에 막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불편함들 때문에 막 얘기를 해오면 적극적으로 공감하시는 상담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제가 코니 제품을 보면은 이런 게 진짜 필요했는데 이런 게 항상 개발이 되더라고요. 엄마이가 빨리 아빠이. 창업하시지 그랬어요. 그때 그런 게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임신과 출산 이후에 나는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일하는 동료 혹은 주위에서 임신 출산 이후 커리어를 잘 이어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코니에 넥슨에서 12년 동안 근무하시고 근데 넥슨이 아시다시피 그 어린이집이 되게 좋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아이를 유치원 돌봄까지 다 하시고 초등학교 갈 때 퇴사하셨어요. 나도 간식 만들어주는 엄마가 되고 싶어. 한번 해보고 싶었어. 라고 해서 그때 퇴사를 하신 거예요. 학교를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하시다가 어느 순간 일이 너무 하고 싶으시더래요. 그래서 편의점 알바라도 해볼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일하는 걸 좋아하시던 네, 분이었던 네, 네.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초반에 창업을 하고 나서 막 물건도 그때는 포장도 막 제가 직접 해서 막 맨날 송장 붙여가지고 네, 네, 나가고 네. 이럴 때인데 고객들이 자꾸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포장이 안 되는 거예요. 팀원에 있었을 때 그 CS 하시던 실장님을 네, 네, 아는데 네. 그분한테 전화했더니 내가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이 화영님을 소개해주신 와. 거예요. 우선 상담 좀 해달라고 해서 조인을 하신 분이었는데 너무너무 잘하셨던 와. 거죠. 사실 코니 안에서는 저희 재택근무고 또 육아랑 일이랑 병행하실 수 있다고는 말씀드리지만 뭔가 아이를 풀리 케어하면서 일을 하시지는 못해요. 그래도 조금 유연하게 등하원 직접 하시고 간식 좀 챙겨주시면서 일을 하실 수 있더라고요. 의외로 커리어를 VC에서 시작을 해서 출산을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2016, 7년도에 출산 휴가를 어떻게 써야 되나요부터 시작해서 자기네 회사에서 경험이 없으니까 물어볼 사람이 상무님밖에 네. 없어서 뭐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 법적인 휴가 다 있는 거고 너 월급도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육아휴직까지 다 붙여서 쓸 수 있는 거다. 그거를 네가 쭈삣쭈삣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이제 벌써 5년이 지난 것 같은데 육아휴직 1년 다 쓰고 다시 복귀했다가 다시 또 둘째 출산하고 다시 또 심사역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못할 건 없는 것 같고 특히 이제 VC는 근태를 칼같이 확인하는 곳들이 아니기는 해서 애들 재워놓고 밤에라도 언제든지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지 않게 다들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몸담고 계신 회사에서 워킹맘, 워킹데디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노력하는 특별한 문화가 있을까요? 저희는 휴가 같은 거 쓸 때 사유를 이야기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붙여서 써라 제발. 왜냐면 네. 그렇지 않으면 찔끔찔끔 쓰게 되면 제대로 쉬지를 못하더라고요. 또 저희는 육아맘 육아빠가 많다 보니까 회식이 무조건 점심이에요. 3만 원씩 비용을 지불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모여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도 가끔 가시고 뭐 파스타도 드시고 뭐 하시더라고요. 연말에 저희 곧 겨울방학에 들어가요. 방학 있어요? 보통 26일부터 31일까지는 사무실에 나와도 일 안 하잖아요. 마음이 약간 싱숭생숭하고 사실은 엄마 아빠들 휴가는 대부분 애 아플 때 병원 가느라 끝나는 맞아요. 것 같아요. 연말 브레이크는 그래도 좀 내가 쉬는 시간으로 갖자. 와. 회사 자랑 하나 더 해도 돼요? 해주세요. 네. 설, 추석 연휴는 두고 앞뒤로 무조건 하루씩을 더 쉬고 의외로 워킹맘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제도는 설, 추석 연휴 다음날 하루 너무 쉬는 멋있는 거가 것 진짜 같아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애들 학교 가고 하루 정신 내가 없어요. 쉬는 맞아. 게 진짜 꿀인데. 진짜 꿀. 꿀인데 네. 그리고 그건 워킹 데디한테도 되게 필요한 제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운전하고 애 보고 맞아요, 뭐. 맞아요. 의외로 본인은 하나도 못 쉴 거거든요. 그렇죠. 명절에 저희 직원분들 이제 내려갈 때 잘 쉬고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쉬는 게 쉬는 저는 이제 그 명절이 큰 챌린지인데 이제 직원분들은 막 잘 쉬고 오고 막 이렇게 하지만 나에게는 그게 없더라고요. 와, 명절 다음날 쉬는 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 그렇죠. 네, 이번 시간은 실제로 워킹맘으로 살아가고 있는 2호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살 딸을 키우는 30살의 워킹 데디입니다. 아내와 저는 커리어적인 욕심도 또 사랑하는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싶은 마음도 똑같이 큰데요. 그런데 아이가 클수록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며 깊은 고민이 시작됐어요. 결국 재택근무가 가능한 제가 기꺼이 그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아요. 직업인으로서 롤은 줄이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늘린다는 게 소중한 우리 가족을 위해 전혀 아깝지 않은 선택이지만 이 과정에서 달라질 삶의 결이 저를 너무나 걱정스럽게 합니다.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우선 이런 고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게 굉장히 너무 훌륭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많은 부분 위임이 가능하거든요.
모든 건 다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더라도 마음이 좀 편해져요. 맞아요. 너무 모든 걸 완벽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약간 느껴지거든요. 내가 일을 할 때 100점짜리로 살았던 거를 아빠로서도 100점, 남편으로서도 100점, 모든 걸 다 100점을 하려고 하면은 그건 할 수가 없는 건데 모든 걸 70점짜리로 지나가도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는 그럭저럭 괜찮은 엄마. 와. 그러니까 100점짜리 어. 엄마가 되려고 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네, 사실 네, 100점짜리 엄마도 없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워킹데디로 조금 더 집중을 하시게 되면서 재택을 좀 더 늘리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 재택 근무를 하면 실제로 삶의 결이 좀 달라지나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을 내가 일한다는 걸 알려줘야 됐어요. 예를 들어 전화 오면 잘 쉬고 있어? 아, 집에 있을 때? 저 일한다고요. 그럼 너 집이야? 이러면 그러면 논다고 생각하고 쉰다고 그죠. 생각할 수도 네. 있겠네요. 우선은 그 재택을 시작할 때 삶의 공간을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다 보니 시간을 좀 분리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긴 해요. 같은 공간에서 일과 삶이 연속되기 때문에 집이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출퇴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환기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약간의 뭐 산책이라거나 좀 주기적인 외출을 좀 추천드려요. 예를 들자면 커피를 시킬 수도 있지만 굳이 나가서 사오는 거예요. 한 잔 사오는 거. 네. 저희 회사가 No Coffee No Work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루에 한 잔씩 커피는 제공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사무실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잘 쓰시는 분들을 보면 매일 다른 카페에 가세요. 그렇게 안 하면 재택이 좀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손이 많이 가는 나이에 아이를 기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얼마 전 커리어 시프트에 성공하고 스타트업 재직 중인 2살 아들을 둔 34살의 엄마입니다.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입니다. 더 성장하고 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이는 갈수록 손이 많이 가는데 나만의 사업을 꾸리고 싶다는 미래는 점점 더 멀어지네요. 세 분도 분명 각자가 처한 극복이 어려운 현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확 들어오는 고민인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머리가 복잡하네요. 그죠. 내일처럼 고민해가지고. 저는 아이를 낳기 전에 창업을 해서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아기가 있었으면 창업이 두려웠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대표님은 아이를 낳고 창업하신 네, 네. 거죠? 그때 두려움이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되게 가볍게 시작했어요. 오케이, 망할 거면 빨리 망하자. 딱 그냥 그 모토 하나로 시작했고 창업을 정말 하고 싶다면 그 마음이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원하는 건 어떻게든 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일하게 두시고 언젠가 내가 결단이 섰을 때 많은 걸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만의 사업을 꾸리고 싶다는 사연자에게 또 대표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깊이 생각하면 못 하실 것 같고요. 뭐 결혼을 되게 일찍 해서 26살에 결혼했는데 우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일찍 결혼했어? 별 생각 없었잖아요. 그렇죠? 깊이 생각하면 결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마음을 따라서 약간 저도 첫째 때는 가지는 거에 대한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다 가졌거든요. 둘째는 분석을 엄청 하는 거예요. 분석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게 진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많은 사연이 도착했지만 시간 관계상 소개할 수 없는 사연들도 있었는데요. 난 앞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정말 많은 예비 워킹맘과 워킹 데디들이 있습니다. 먼저 걸어온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너무 완벽하게 다 잘하려고 하지 말자. 대충 하자. 대충이란 벌레를 키우자. 매우 마음에 드네요. 대충이라는 벌레를 키우자. 저도 실은 남들이 보기에 어떻게 새 키우면서 일하시면서 네. 뭐 이러세요 대단하지 이런 얘기 솔직히 진짜 많이 듣는데 계속 얘기하면 대충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대충이라는 벌레를 여러 개를 키우면은 그냥 그 벌레가 큰 벌레가 되는 거거든. 뭘 하나를 너무 완벽하게 원대한 그림을 막 그리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충 하는 건데 대충 하면서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저희 제품에도 써놓는 말이기는 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오늘도 수고했다. 수고하셨어요. 근데 왜냐하면 수고한다는 말을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아요. 그런 감정적인 공감을 저는 사회가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 있어서 되게 인정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남 신경 쓰지 마세요. 애기들 크면서 애들의 교우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에 제일 많이 마음이 아프고 할 건데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하면은 이렇게 본인이 기준을 잡기 되게 어렵거든요. 내 아이에 대한 시선이다 보니까 더 내가 감정에 휘둘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둘째 때 그 엄마들 모임 다 따라가고 울고불고 난리 피고 다 하고 났더니 셋째 때 아무것도 안 한 거거든요. 기준을 딱 가지고 가다 보면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네. 워킹맘으로서 워킹데디로서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스타트업, 워킹, 우먼, 마더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계시는 세 분의 워킹맘과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마무리 단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자 제가 또 묻고 싶었던 이야기를 던져보려고 해요. 나중에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제가 가끔 저희 엄마한테 말을 하는데 엄마 나는 어렸을 때 정말 즐거운 기억만 가득해 라는 말을 했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아이들한테 즐거운 기억을 줬던 그냥 엄마로 기억되고 싶어요. 막 대단한 거창한 엄마가 아니라 네네네. 그냥 맞아 나 어린 시절은 정말 즐거운 추억으로 가득해. 그렇게 기억된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막 희생하는 막 그런 부모님 아니셨어요. 그게 크면 클수록 너무 좋았어요. 엄마 아빠의 삶을 엄마 아빠가 누리고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제 애한테 그냥 저희 부모님이랑 똑같이 자기 삶을 산 엄마로 기억되고 싶어요. 저희 첫째는 이제 중학생이라 이제 이런 대화가 좀 되거든요. 저희 딸이랑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딸이 엄마 딸로 태어나서 나는 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딸은 나는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 좋아.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그냥 우리의 최고의 대화이지 않을까. 그런 관계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엄마 아빠를 나에게 어떤 걸 해줬고 어떤 걸 안 해줬고 보다는 그냥 그 사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아이가 우리 엄마는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과 사람으로서 엄마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젠가 육아맘 그리고 육아 데디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육아라는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분들 모두 일과 육아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2호 워키토키 시즌2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가 집에서 유튜브로 엄마 이름을 검색을 하면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할 거예요. 학교에서 네. 애들이 자랑을 할 때 우리 엄마 유튜브에 검색하면 우리 엄마 동영상 나온다가 애들한테 요즘 진짜 끝내주는 자랑이에요. 프로필 업데이트 해야겠네요. 아니요, 제가 이 학교 입학하면 가서 자랑할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래요. 엄마 뭐 하는 사람이야? 네, 아기띠 파는 사람이야. 맞는 말이에요. 맞긴 맞는데 그거 다는 아니긴 한데 그래 맞긴 맞. 엄마들한테는 큰 위안이 될 건데. 미안이 될 것 같아요. 네.